네,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중요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뉴스 하이킥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아주 특별한 공모전을 여는데요. 최고의 슬로건을 찾아서입니다. 뉴스 하이킥의 특징과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LED TV,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슬로건 공모는 뉴스 하이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두 분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도전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도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당내 의원들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 혼란의 본질, 최진봉 교수님. 예. 무엇이 이 혼란의 본질입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질은 그냥 이게 외부적으로 나온 건 이런 거죠. 사실은 당 대표가 선거에 책임있는데 이분이 다시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문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다 보니까 다른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민주당이 열악한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서울에서 사실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 보면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졌죠. 대선에서 5% 포인트 졌죠. 네. 그리고 그러니 진다는 건 거의 뭐 지금으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하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선을 공정하게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좀 모셔서 경선에 좀 분위기도 띄우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또 배제하고 이러면 당내 갈등만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전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어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구청장들이나 현직에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영향을 미치는데 송 대표가 나섰을 때 부정적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나선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송 대표만큼의 지지율은 아니면 대응해서 오세훈 현 시장을 대응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을 공정하게 잘 치르는 게 중요하고 뭐 오늘 김민석 의원은 그러니까 콘클라베 형식으로 하자 지난번 원내대표 선출처럼 그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참신한 인물도 들어오시고 또 뭐 저는 심지어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나오셔서 함께 논의해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명분이 없다.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출마 명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없습니다. 첫 번째 대선 전에 본인은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586 기득권 내려놓겠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는 그 큰 형, 맏형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586 용태로 나왔을 때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죠. 아깝게 졌지만 당대표로서 대선을 진두지휘했잖아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대표는 서울시장 출마하고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되고 이게 과연 민주당이 정신을 차린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송영길 대표 나온다고 해서 경쟁력에서 조사해봤더니 오세훈 후보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서게 나와. 그러면은요 다른 명분 없더라도 좋아. 우리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송영길 대표 내보내자라고 할 텐데 정치의 가장 큰 명분이 당선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대략 여론조사 보면 10% 이상 차이로 지고 있는데 그럼 왜 나오는 거냐라고 하면 일설에서는 제 그냥 느낌과 판단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평상시에 서울시장 되게 나오고 싶어 했대요. 일생일대의 꿈이었대요. 자기의 정치적인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즉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도 반대하는 것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자기 정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이지원 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서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면 경쟁력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이 확보된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기냐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고문께서 대선 패배한 지 2달 만에 선거판 전면에 나서서 선거운동 하신다? 이것이 과연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네. 저는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하. 보통 대선에서 지면은 네. 좀 뭐 자숙 기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다든지 네. 그래서 좀 선거판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이건 너무 빨라요. 그렇다면 나중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예. 다른 이유 때문에 빨리 정치판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이유라면 어떤 이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경찰청이 압수수색 김혜경 도청이 돼서? 여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좀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정치에 다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가 되려는 건 아니냐? 아하. 아니면 6월 달에 재보궐선거했으면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비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은 경찰 검찰이 마구 수사를 할 텐데 야당일지라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게 되면 수사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과거엔 방어막. 그래왔다. 이 말씀이죠? 정치 보복이에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 불법과 비리에 대한 공정한 네. 수사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뭘 어떤 걸 동의하고 어떤 걸 우선은 동의하려고. 이재명 그 전 후보 예, 현 상임 고문의 예, 예, 어떤 조기 등판의 예, 타당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유. 그러니까 저는 예. 일단 그 이재명 상임고문은 네.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후보들이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경선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누구 공천을 해야 될 텐데 공천돼서 누가 후보가 되면 당연히 저는 요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든 서울이든. 아마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 일선에 나서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만 한두 번 정도 지지 연설이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유세하는 현장에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가능성. 그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건 봅니다.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장 교수는 그게 무슨 뭐 수사와 관련된 거는 그건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차출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도를 가지고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거의 부재한 상태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네,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그 지난번에 대선에서 봤었던 그 지지율 이런 네. 거는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흔들리는 민주당을 좀 딱 묶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밖에 당시의 후보고 지금 이제 상임고문밖에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출론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네.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그냥 당대표 나가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약간 하나 장승철 교수가 이야기하신 송영길 전 대표께서 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느냐, 자기 정치, 자기의 꿈, 오랜 동안 꿈꿔왔던 서울시장이 되려고 한다. 이 부분 어떻게? 그거는 이제 장성철 교수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신데 저는 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서고 뭐 다음 총선 출마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다시 나서는 게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명분 없죠, 당연히. 네.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에 누가 나서겠다고 서울시장에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박주민 의원이 그렇죠. 의사만 지구당 표현하고 위원장직 그랬었죠. 사퇴를 했었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론 박주민 의원 저는 참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박주민 의원으로 과연 오세훈 현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량감이나 네. 정치적 무게감으로 보면 사실은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안 돌려봤지만 해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예요. 하나가 나왔는데 예. 앞으로 저는 여러 기관은 여론조사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물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 현 시장의 유리한 점은 분명히 많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선거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가 나선 것이 명분상으로 뭐 어려움이 있고 또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명분을 가지고서 접근하면 저는 그래서 아까 공정하게 누구든 와서 경선할 수 있는 눈을 만들고 경선이 돼서 네. 흥행도 일으키고 또 누군가가 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대구시장 선거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정말 예상 외로 떠오르고 있고요.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이 세 분이 일단은 불거지고 있는데 장성철 교수님, 네. 3파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홍준표 전 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시장 나오려고 했으면 김재원 의원을 정리하고 나왔어야 돼요. 김재원 의원도 대표적인 친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후원회장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한 거 보면 박심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심이 그럼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두 분 다 대구시장보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 빈 자리인 수성을에 아하. 재보궐선거에 좀 배지달러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심이 두 개로 갈린다 말씀 주셨어요. 정리하고 나왔어야 된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보다 둘이 나왔다가 단일화하는 것이 더 파급력이 더 크고 박심을 더 불거지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 정리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단일화를 두 분이 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로 될까요? 김재원 의원이 되면 또 유영하 변호사로 되면 이 부분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의 단일화 자체가? 홍준표 대표랑은 너무 차이가 나요. 아,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이건 쉽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은 대구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명 물론 홍준표 의원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유리한 예. 상황인 건 맞는데 이제 예. 유영하 변호사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김재원, 홍준표 두 분만 했을 경우에요. 유영하 네. 변호사는 그 여론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주시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뭐 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지방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박근혜 마케팅 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세력화가 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표가 그러니까 분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보수표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심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이 두 네. 가지가 나눠지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뭐 TK 지역에서 그게 뭐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PK라든지 아니면 네. 충청 지역 이런 부분에서 박심을 이용해서 선거운동만 하게 되면 예.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고 많은 사람 뭐 지지하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의 세력화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네. 깨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지만 2010년도에 네. 본인의 지역의 달성 군수에서 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안 주고 예. 다른 사람을 공천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0년 지방선거 때 달성 군수로 본인의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사무국장을 출마시켰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예. 선거 기간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직접. 예, 네. 떨어졌어요. 달성 군수 달성 군수가 떨어졌다니까요. 박근혜 전 선거에 대통령이 박근혜 미는 사람이 당시에 그 거물급 정치인이 상주하면서 했는데도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요. 기초원도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대구 경북 시민들도 깨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말씀은 최준봉 교수께서는 여전히 보수 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위력이 상당하고 그래서 나설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분열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장성철 교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도 보고요. 네.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탄핵당했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와 응원으로 네. 사면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판에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특정 누구 후보를 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하. 저는 그냥 차분한 전직 네.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자꾸 정치에 관여하시면요. 네. 본인도 국민도 불행합니다. 근데 이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후원 회장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큰 영향력은 출연을 없을 했고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안 되겠구나.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경기도 쪽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곳 경기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를 이겨야 진정으로 지방선거를 이긴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는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었고 그렇죠.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도 5%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었고 서울보다도 더 큰 표차로 민주당이 앞섰죠. 이거 표를 얻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와서 싸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이제 사출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이긴다고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력을 여기에 투자해서 만약에 경기도에서까지 이긴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진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서울하고 경기도 양쪽이 각각 하나씩 가져간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패배라고 저는 봐요. 예. 성공이라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네. 좋은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네. 이 집권 여당이 되는 이 새로운 그 국민의 힘이 예. 하나를 뺏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네요. 짧게 장성철 교수님,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유력한 후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